한국의 1세대 아나운서로 꼽히는 임태근 씨가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이어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었고 가족이 직접 간병해 편안하게 가셨다. 하지만 유언을 남길 만한 상황은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태근 씨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아들인 가수 임재범과 배우 손지창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이들의 가족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2일 아나운서 클럽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 11일 향년 88세 나이로 별세했다. 임 고문은 지난해부터 심장질환과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노안에 따른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달 10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전날 오후 8시께 숨을 거뒀다. 한국 방송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타 아나운서 임태근은 다소 복잡한 가족사로도 종종 언급됐었습니다. 임태근 가족관계, 가계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임태근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첫째 부인한테서 자식이 없자 바람으로 혼외 자식을 낳았는데요. 임재범은 두 번째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이 아닌 또 다른 혼외 자식으로 낳은 아들이고, 손지창은 세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죠. 이 같은 사실은 손지창이 2001년 아들에게만큼은 자신의 고통을 전해주고 싶지 않다며 처음 고백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손지창은 지난 2012년 TVN 예능 프로그램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에서는 나에게 아버지는 이모부다라고 복잡한 부친 임태근과 관련한 가정사에 대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지창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손지창을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었다. 바로 손지창에게 손시성을 준 그의 이모부 얘기를 하면서 쏟은 눈물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손지창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임태근이 아닌 이모부를 아버지라 부르며 나에게 진짜 아버지는 그분이다. 나는 손씨다라고 선을 확연히 그었다. 손지창은 홀어머니와 자라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로서 손지창을 키웠고 그때 당시 미혼모가 갖는 편견 어린 시선은 지금의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것이었다. 손지창은 부득이하게 어머니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모부의 호적에 올라가게 된다. 그런 까닭에 손씨라는 성을 얻었고 여러모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이모부에게 부정을 느끼며 자라게 된 것이다. 게다가 뒤늦게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된 손지창이 첫 대면에서 자신을 피하려는 아버지의 모습과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을 부탁했을 때 거절당해 큰 상처를 받았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유발했습니다. 이미 다른 가정을 이룬 아버지는 손지창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한번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계속 책임지게 될 미래도 걱정되었을 것이다. 당시 손지창은 다신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망과 분노를 가슴에서 느꼈다. 자신을 버린 것도 모자라 매몰차게 인연을 끊으려 한 그의 태도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고두고 깊은 상처로 남았던 것이다. 이어 사생아는 입대하지 못한다는 당시 법에 따라 군대에도 갈 수 없었다며 정신 이상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이 나돌 때 괴로움과 분노를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손지창은 임태근이 생부인 것을 인지하고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첫 등록금을 지원해달라고 했으나 그마저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친아버지 된 도리는 해달라는 의미였지만 임태근은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찬 상태로 손을 떨면서 나도 어렵다고 거절하자 손지창이 분노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며 돈을 주겠다고 급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와 왕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찾아뵐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가 무서운 게 손지창을 보고 바로 느낌이 왔다고 손지창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재범과 손지창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삼촌인 손지창이 임재범 딸을 예뻐한다고 합니다. 손지창이 라디오에서 출연해 말하길 더 블루 재결합했을 때 손지창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시켜준 사람이 임재범이었다고 합니다. 임태근 가족관계도를 보면 손지창은 혈연적으로 핏줄이지만 호적에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할 수 없고 임재범 또한 두 번째 부인의 아들로 올라갔지만
몇 년간 교류가 없었고 2세를 위해 호적을 정리한다고 했으니 서류상 아들들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도 임태근은 두 아들이 있어 좋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임재범과 손지창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가늠이 안 될 만큼 안타깝고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아들들 중 임재범과 손지창의 사이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손지창은 아버지와 첫 대면을 했는데 마음이 한이 깊어서 나까지 미워하는 것 같았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손지창의 서름을 몰랐다는 말을 꺼낸 임재범은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음을 상당히 직설적으로 털어놓았다. 임재범은 이어서 다들 겉으로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라 형식적인 만남 같았다. 마음 한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섞일 순 없었던 거다.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아버지와는 연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아픔을 공유한 탓인지 임재범은 손지창과는 자주 연락을 한다며 엊그제도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고 밥도 먹었다. 지금 사업가로 변신을 했고 잘 살고 있는데 형으로서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너무 잘하고 있다. 대견스럽다는 말을 통해 그를 응원하기도 했다. 이후 임태근의 여성 편력과 사생아에 대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감동의 재회를 하는 방송을 찍으며 손지창이 임태근을 용서하고 부자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훗날 손지창은 그건 임태근과 친분 두터운 방송사 고위 관계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은 것이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고 반발했었습니다. 손지창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과거 임재범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임재범은 승승장구에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임재범은 임태근에 대한 원망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도 있다. 애증과는 또 다른 각도인 것 같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사랑이 있어서 원망도 있다는 애증의 감정이 아닌 그저 원망스러운 감정만 남았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발언은 손지창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임재범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아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으며 임재범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다 할머니 손에 키워졌다고 합니다. 첫 부인과 이혼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하긴 했지만 임재범 생모가 아닌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것인데요. 과거 임재범은 2011년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승승장구에서 아버지와 이복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공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임재범은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다. 큰 사고 후 담석 수술도 하셨다고 하니 이제는 아버지를 찾아뵐 때가 된 것 같다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직도 어색하게 아버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반응은 차가웠다. 임재범은 방송 중 아버지를 향한 영상 편지에서 세상에 비밀은 없다. 제가 지금 도리어 아버지께 채찍을 든 이유는 제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실수한 거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건 아니다. 먼저 지창이한테 눈물로 사과를 해라. 그렇게 못하겠다면 손자들에게라도 하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손지창이 아버지로 인해 받은 상처가 얼마만큼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증명이 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임재범 역시 불행한 가정사의 피해자였다. 임재범은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임재범은 승승장구에서 나이를 드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해할 수 없던 시절에 아버지에게 밖에서는 100점, 집에서는 0점짜리 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버지가 여행 중 사고로 지금은 하반신 불수가 되셨다. 현재는 왕래가 없지만 이제는 찾아뵐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재범의 상처 역시 그렇게 쉽게 극복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임재범 역시 함부로 용서하고 모두 이해한다고 말하진 못했다. 그는 단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할 뿐이었다. 임재범은 임태근의 성을 이어받고 아들로 살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손지창과 비슷한 아픔을 공유했다. 임재범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맡겨졌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재혼 때문이었다. 임태근이 임재범과 손지창을 아들로 낳게 된 경위는 지금 상식으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임태근의 현재 부인은 임재범도 손지창의 어머니도 아니다. 임재범은
IMF 때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내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셨다. 둘 다 서럽게 울었다. 그렇게 풀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꼬였다고 밝히며 화해의 손을 잡을 뻔했지만 결국 그렇게 쉽게 풀릴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야 말았다. 상처가 너무 깊었던 탓에 결국 아버지와 두 아들 간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낳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결코 단순히 어떤 말이나 행동 혹은 만남으로 풀릴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덕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야 했던 손지창도 아버지는 있었지만 전혀 아버지로서의 의지를 할 수 없었던 임재범도 결국 불행한 가정사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임재범의 괴팍한 성격 역시 이런 불우한 가족사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손지창에게는 지금 두 아이가 있고 아름다운 아내 오연수가 있다. 진정으로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 지금이 손지창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손지창은 나중에 죽기 전에 아빠가 내 아빠라 좋았다라는 말을 자식들에게 듣고 싶다고 말하며 상처를 상처로 되물림하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지금 손지창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임태근은 오숙자라는 미모의 여성과 초혼을 했다. 음악대학 교수이기도 했던 임태근의 부인 오숙자 교수는 임태근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 그러나 불행은 오숙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데서 피어났다. 한국식 정서로는 결코 자식이 없으면 안 되던 시절이었고 지금처럼 불임치료나 인공수정 같은 대안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다. 임태근의 어머니는 이혼을 권유했고 부부관계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시댁과 갈등이 있었던 오숙자는 결국 임태근과 이혼을 했다. 그러나 오숙자가 임태근을 떠난 배경에는 더욱 큰 사건이 있었다. 오숙자와의 이혼은 1981년으로 임재범과 손지창이 태어나고 한참 뒤였다. 그때 당시 본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근은 이미 두 아들을 두었던 것이다. 임태근은 훗날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권유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본부인을 두고도 다른 여인, 그것도 둘이나 되는 여인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임재범, 손지창이 제대로 된 임태근의 아이 대접을 받을 수는 없었다. 임재범과의 관계는 무역회사 사원으로 있었던 김혜민과 결혼을 하며 더 악화된다. 전 부인의 자식도 아니고 혼외자였던 임재범을 제대로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던 환경 탓에